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38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2016년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요. 보통 이맘때면은 프리미어리그 박싱데이 첫 번째 라운드 승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신하영 아나운서가 지금 2회 연속 올킬이죠? 원투펀치 승부 예측 코너가 생긴 이래 올킬이 딱 2번인데 네. 그거를 2주 연속으로 혼자서 하셨습니다. 밑에 보시죠? 자막. 짜잔! 올킬력 탄생. 네. 제가 요 정도긴 해요. 완판녀보다 더 뛰어난 게 올킬녀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2회 연속으로 모든 경기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자, 사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저의 그 올킬도 대단한 소식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손흥민 선수 골 소식이요. 보셨죠? 9월 네. 이후에 상당 기간 또 조용했기 때문에 11경기 동안 골이 없었어요. 걱정들도 많이 했었는데 12월에 그래도 골들이 터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아주 좋은 또 2017년을 위한 아주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일 새벽 시간에 그렇죠. 아마 경기를 지켜보시던 한국 팬들은 정말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쐐기골에 몇 호골이죠? 리그 시즌? 6호 네. 골,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시즌 7호 골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18라운드 선두권에 있는 6팀 모두가 승리를 거뒀어요. 이런 일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네. 아니 근데 박싱데이가 이번에는 좀 많이 쉬고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변이 좀 적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도 있었는데 이변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5경기가 앞에 다 강팀이 이겼어요. 네. 마지막이 토트넘인데 네. 여기는 이제 하나 무너진다. 네,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요거 무승부 들어온다. 네. 딱 그것까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변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승패 예측을 다 맞히진 못하셨고 제가 다 맞췄다는 점 다시 한번 자막으로 한 번만 강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네. 의지와 선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열렸던 18라운드 경기 중에서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경기는 리버풀과 스토크시티의 경기입니다. 네. 한의원님이 준비하셨죠? 리버풀로서는 4대1 스코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흥미로웠던 것은 스토크가 다소간 변칙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약에 축구가 20분 경기였다면 스토크의 스코어상으로도 승리이고 판정으로도 그렇죠. 스토크가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20분 정도 고전했던 리버풀이 그 이후에 서서히 적응을 했고 후반전에는 거의 자신들의 완벽한 경기로서 이제 압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리버풀이 정말 대단한 우승 후보다 올 시즌. 제가 신하영 올킬려가 옆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대가 변칙 전술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에 어떤 경기 안에서 적응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리버풀의 적응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협적이에요.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첼시에 대해서 위협적이란 말씀이었죠? 막강한 우승 후보. 네, 하여튼 네. 자, 이날 스토크시티의 기본 포메이션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형태였어요. 이에 해당하는 선수가 물론 조엘런. 요 선수죠. 조엘런 선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투톱이 존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3-4-1-2 포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비를 할 때는 이제 5백을 쓰면서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와 조엘런 선수가 됐든 2명의 센터포워드 중에 한 명이 됐든 이제 측면으로 또 빠져서 압박을 해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비를 할 때는 이런 포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3-4-1-2를 기본으로 5-2-3 포메이션을 병행하는 공수 양면에서 리버풀을 다소간 헷갈리게 만들었고 또 이제 포메이션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동량이라든가 또 역습의 날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스토크가 초반 특히 20분까지 아주 잘 살아나면서 리버풀이 고전하는 흐름인가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리버풀이 흐름을 또 바꾸는데 성공을 했던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 선수들은 4백인 줄 알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선수 구성 네. 자체가요. 글렌 존슨이 있고 피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4백의 측면 수비로 주구장창 나왔던 선수들이고 변칙적인 걸 한 번 쓴 적은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다시 또 4백으로 전환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4백으로 알고 들어왔죠. 리버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경기에서 바로 글렌 존슨 스토퍼 체제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리버풀 선수들이 초반에 이 포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조금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또 이날 스토크가 잘했던 것이 경기 초반부에는 조엘런 선수가 됐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됐던 리버풀과 경기할 때는 이 선수를 견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더슨 선수죠. 네, 핸더슨 선수가 지금 센터백들 사이에 그렇죠. 내려가서 지금 빌드업의 또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핸더슨 선수의 위치가 어디가 됐든 리버풀의 플레이메이커는 지금 핸더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핸더슨의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백을 활용하면서도 핸더슨에 대한 견제가 초반부에는 또 비교적 잘 이루어졌던 스토크였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더더군다나 이제 경기 운영이 어려웠고 5백 내지는 3백을 파괴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선수들이 초반에는 갈피를 조금 못 잡았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또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의 포메이션에 상당히 좀 익숙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웰란 선수가 랄라나 선수를 견제를 해주고요.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만 자, 이제부터는 이제 또 3백 내지 5백의 위력이 드러납니다. 지금 인디 선수가 여기 스토퍼 아닙니까? 글렌 존슨 선수는 이쪽에 스토퍼고 쇼크로스 선수가 이제 가장 중앙에 스위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한 리버풀의 빠른 공격 상황에서 항상 스토크는 지금도 보면은 6대2의 숫자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죠. 예, 그리고 스토크의 스토퍼들이 이날 경기 특히 이제 초반부 흐름에서는 맨투맨 방어에서 놓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초반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크 휴즈 감독이 이 콘테 감독의 운영에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요즘 첼시의 영감을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마메 디우프도 빅터 모지스랑 성향이 비슷했고, 그렇죠. 아스플리쿠에타 같은 선수를 글렌 존슨이 그 자리. 예. 콘테 감독 이건 따라하기 아니냐.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과르디올라 감독 바르셀로나 이제 부임해서 몇 년 동안 과르디올라가 하는 것은 유행이 된다. 뭐 이런 격언도 있었는데 뭐 위대한 클럽 첼시의 콘테 네. 감독이 하는 것은 이제 유행이 되는 유행이 시대라고 이제 보여져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스토크의 그 포메이션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사실 점유율은 리버풀이 역시 압도적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이때 이제 3백 내지 5백을 공략을 잘 못한 원인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5명의 수비진이 서게 되면 수비수들 사이사이의 공간은 아무래도 4명이 있을 때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윙어와 윙백들의 유기적인 플레이 혹은 중앙 미드필더들 가운데 이제 랄라나 같은 선수가 또 가세를 해주면서 뭔가 측면에서 2명 내지 3명의 연계 플레이로서 측면을 돌파하는 그런 빠른 템포의 측면 돌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리버풀이 경기 초반에는 거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피르미누 선수라든가 마네 선수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윙 역할을 하는 선수들에 의한 어떤 개인적인 돌파의 모습이 리버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혼자서 이 5백 라인의 측면을 돌파하기에는 리버풀도 초반에는 좀 역부족을 드러냈던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라인 선수가 나가주기는 하는데 이날 사실 마네 선수가 이제 나중에는 히어로가 되기는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공신이 되기는 했는데 마네 선수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 초반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클롭 감독이 왜 골 넣기 직전에 한번 불러가지고 그렇죠. 예, 지시하는 장면도 나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클라인 선수가 돌아 나갑니다만 결국은 이제 수비수가 많은 쪽을 이제 마네 선수가 선택을 하거든요. 자, 이제 중앙으로 또 들어갔어요. 네, 패스. 걸리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뭐 볼 소유권은 계속 가져옵니다. 그런데 특히 또 경기 초반에 피르미누 선수가 사실 전형적 윙어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5백 포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측면에서 미드필더, 윙백, 윙어 3명 간의 어떤 연계 플레이가 빠른 템포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5백 라인을 세우고 있는 상대의 어떤 측면을 파괴할 만한 무기가 또 리버풀이 약간은 지금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리버풀이 쿠티뉴 선수가 좀 없으면서 그 부분이 뭐 붉어질 때도 있고 안 붉어질 때도 있지만 이날 초반의 흐름에서는 역시 쿠티뉴 선수가 없는 영향 그리고 피르미누 선수가 가짜 9번 같은 역할이 아니라 윙어를 볼 때의 다소간의 약점이 또 노출이 됐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스토크가 수비만 잘했느냐 제 생각에 한 20여 분까지는 공격도 잘했어요. 근데 점유율이 많이 뒤지면서도 이날 스토크는 작전이 딱 하나였습니다. 크라우치를 겨냥하라. 네. 전 리버풀 선수. 네. 그런데 크라우치 선수가 이날 경기 초반부에 활약도가 좋았어요. 사실 롱볼이 넘어왔을 때 크라우치 선수가 그 볼을 잘 따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켜주면서 주변 동료에게 나눠주는 능력도 뛰어났고 또 한 가지 이날 스토크의 작전이 좋았던 게 뭐냐면
크라우치에게 롱볼이 날아올 때는 항상 주변에 달려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볼을 그만큼 이제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날 스토크가 공격 전략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사용한 건데 초반에 그게 잘 들었습니다. 자, 후방에 볼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크라우치가 여기서 이 볼이 소유가 돼요. 내주고 다시 갑니다. 여기서 크라우치 선수가 한번 잡았다가 뒤로 내주는 순간은 리버풀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전진하려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롱볼이 넘어가는데 이날 또 크라우치 선수 이외에 활약도가 좋았던 선수는 월터스 선수예요. 월터스 선수가 이날 활동량도 좋았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크라우치 못지않은 키핑력이라든가 주변 동료에게 내주는 능력들을 과시를 하면서 크라우치와 월터스를 향한 단순한 롱볼이었지만 그것이 리버풀의 수비에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던 경기 초반이었어요. 다시 보내는데 이걸 또 따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 플레이하는 선수 옆으로는 항상 지금 조엘런 선수가 한 것처럼 달려가는 선수가 세컨볼을 항상 노리게 돼 있습니다. 자, 리버풀로서는 사실 지금이 조금 전 장면은 이미 한 골을 실점을 했던 상황이라서 여기서 실점했으면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야말로 2대0이 되면서 리버풀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 25분까지 완전히 말렸어요. 맞아요. 네.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줬으니까. 자, 지금도 골키퍼가 그대로 길게 쳤는데 월터스의 머리에 맞고 크라우치 바로 내주고 측면에서 지금 연결된 패스도 좋았죠. 지금은 공격이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크라우치 혹은 월터스 다이렉트 풋볼이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토크의 경기 초반이죠. 지금은 이제 10분 대인데요. 근데 결국은 이 다이렉트 풋볼 전략이 값질 뻔했던 선취골을 이제 얻어내게 되는데 지금 월터스 선수가 여기서도 등지고 아주 절묘하게 내줬어요. 여기서 이 시작부터가 좋았습니다. 이게 또 크라우치한테 가고 크라우치 선수가 발도 뭐 기본적으로 잘 쓰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조엘런이 항상 또 붙어 있는 거죠. 저 투톱에. 여기서 이 볼이 멀리 나가지 못하면서 이날 또 폼이 좋았던 선수가 피터스 선수죠. 피터스 선수는 뭐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토크에서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약간 또 리버풀의 수비가 아쉬웠던 것은 지금 클라인 선수는 아마도 지금 두 명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마네 선수가 조금 더 붙어주고 자기가 지금 뒤에서 이제 커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둘이 뭉쳐 있는 것보다는 한 선수는 붙어주고 한 선수가 돌파당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뒤쪽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마네 선수가 달려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폼이 좋았던 피터스 선수에게 아주 정교한 크로스를 허용을 했고 여기서 역시 이 정도 흐름까지는 아주 1등 공신 중에 하나였던 월터스 선수에게 실점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토크가 거의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날 결과론적으로는 스토크가 수비에서의 잔실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다 실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결국은 리버풀에게 좀 역부족이었던 스토크의 모습이 드러났었는데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지만 어쨌든 클롭 감독이 중간에 선수 만에도 그렇고 선수들한테 지시한 이후에 선수들이 무언가 바뀐 플레이들이 나왔어요. 전체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리버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리버풀의 공격수들이 약간씩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맨투맨을 기본적으로 스토퍼들이 하고 있었는데 스토퍼가 딸려나갈 공산이 이제 커졌죠. 그러면은 그 사이 공간으로 뭐 랄라나라든가 클라인이라든가 이제 제임스 밀너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측면을 돌파를 하면서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단초를 보여준 것이 결국은 또 첫 번째 만회골 장면이었어요. 지금 오리기 선수가 아주 빠른 템포로 잘 돌려놓는데 일단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 장면만에서도 사실은 스토크가 여전히 수비는 잘 되고 있었어요. 지금 아까도 지금도 5대2의 지금 수적 우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따지더라도 6대3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도 과연 이제 리버풀이 득점할 수 있을까는 싶었는데 자, 여기서 결정적인 전 리버풀 선수 글렌 존슨 선수가 랄라나 선수를 위한 원투 패스를 공급을 해줬어요. 어찌됐건 글렌 존슨 선수가 안전하게 확실하게 좀 걷어낼 수 있었으면 이런 장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랄라나 선수의 어떤 끈질긴 침투 거기에 글렌 존슨의 약간의 도움 이것이 또 랄라나 선수가 각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최근에 좋은 폼답게 아주 좋은 골을 잡아내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리버풀이 상대의 전술과 포메이션에 적응도 됐고 게다가 이제 골도 만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뭐 1대1의 상황에서 적응이 됐으니까 리버풀의 능력이 이때부터는 이제 살아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득점이 매우 컸죠. 시간대가.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그 이전까지의 흐름과는 좀 달라진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밀러 선수도 이제 공격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이 되고 있고,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렐라나 선수거든요. 공격수들은 오히려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거나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그만큼 이제 스토크가 기본적으로 맨투맨을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공격수들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면 상대적으로 공간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이제 말씀드렸던 윙백이나 미드필더들의 측면 돌파, 이런 것이 통하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장면이 지금과 같은 장면입니다. 렐라나 선수가 또 측면 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실 이거는 이제 피르미누 선수가 넣어줬으면은 리버풀이 더 좋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리버풀이 어쨌든 또 한 골을 넣어서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넘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제임스 밀너 스페셜이에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포워드들이 내려온 상황을 활용을 해서 밀너 선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지금 마네 선수 아닙니까? 마네 선수가 수비를 한 명을 붙잡고 있으면서 밀러 선수가 지금 돌아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이 공간은 지금 넓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한동안 리버풀이 안 될 때는 마네 선수가 자기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장면들이 많았죠. 제가 그 판단의 문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제임스 밀너 같은 윙백과 더불어서 이제 측면을 돌파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수비를 끌고 나오면서 이 리버풀의 쓰리톱들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물론 이 슈팅은 빗나갔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이제 스토크의 기본 전략은 무너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제 밀너 선수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잘하시네요. 밀너, 네. 자, 바이날둠으로부터, 여기서도 이번에는 이제 등장하는 선수가 마네가 아니라 피르미누입니다. 피르미누 선수와의 절묘한 연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밀너 선수가 이제 돌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의 포워드들이 전반전 안 될 때 한 20분까지는 혼자 하려는 게 많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를 늘리기 시작했던 포워드들이었어요. 클롭 감독이 만약에 이것을 정말 지시해서 적응을 시키고 변화를 시켰다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처방이었다. 상대 스토퍼들이 강렬하게 달려드는 것을 오히려 포워드들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다른 동료들과의 연계에 치중하게 하면은 오히려 스토퍼들의 빈 공간이 생겨나고, 거기로 이제 랄라나나 지금 같은 제임스 밀너 선수가 이제 침투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상당히 또 지장으로서의 어떤 풍모를 이 경기에서 아주 잘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 밀러는 리버풀이 5천만 파운드 벌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밀너가 리버풀 역대 최고의 왼쪽 풀백 아니냐. 근데 리버풀이 아시다시피 뭐 70년대부터 아주 휘황찬란한 역사를 지닌 클럽인데, 제임스 밀너가 지금 레프트백 뭐 뛴지 그렇게 오래된 선수도 아닌데 역대 최고라고요? 역대 클럽 역사상 가장 우수한 레프트백 얘기까지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도 보시면은 피르미누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보세요. 밀너 선수와 이제 연계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돌파해서 들어가는 선수는 밀러 선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이제 또 공간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피르미누 선수가 어떤 본인의 슈팅이라든가 어떤 욕심보다 오히려 밀너 선수가 올라오는 것을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 이것이 사실 글쎄요, 앞으로 리버풀이 이렇게 스토크처럼, 게다가 좀 콘테 감독의 또 영향에 의해서 5백을 들고 나오는 팀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이제 타파할 수 있는 요령을 일단 스토크전에서 한번 제대로 깨우쳤다. 그래서 리버풀로서는 뭐 승점도 벌고 좀 득실로서도 뭐 4대1로 이겼으니까 좋고, 스터리지 선수가 나오자마자 또 골 넣은 것도 리버풀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는 리버풀이 전술적으로나 선수들의 어떤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나 경험적으로나 얻은 것이 많은 한 판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참 어떻게 그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 중에서 그 감독이 바로 지시를 해갖고 그게 바로 실행이 된 것도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에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마메 디우프가 있는데, 리버풀 선수들은 마메 디우프 선수가 윙 포워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밀러 선수가 사실은 그런 역습 견제 때문에 좀 뒤로 처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을 뚫어야 된다. 네. 거기서부터 풀백들 공격이 상당히 과감해졌죠. 그때부터 경기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도 이 경기 승부 예측을 해서 맞췄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특히 리버풀 팬들과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19라운드 정말 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그 경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장에서 쭉 보고 있었어요. 이 경기를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에서 무엇을 봤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부 예측은 저는요. 네, 신하영 아나운서 및 리버풀 팬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전 맨시티 승리 봅니다. 전체적인 양상도 조금 난타전 예측해 예상합니다. 주실까요? 난타전. 예. 이 경기는 양 팀 모두 공방전이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뒷공간 싸움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누가 뭐 실책을 적게 하냐 이런 싸움도 될 것이고 골이 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한 점 차 정도의 승리가 저는 그려지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2대2 무승부. 2대2 정도. 그러니까 장 의원님의 그 골이 꽤 터질 수 있는 경기라는 것에 아주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아구에로 팩터는 저는 나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구에로 선수가 뭐 부상 같은 걸로 빠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구에로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상당할 거고 최근에 조금 보수적인 운영 속에 이제 안정세로 갈 때 사실 맨시티에게 아쉬웠던 것이 결국은 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골에 있어서는 역시 아구에로가 들어섰을 때의 어떤 무게감은 역시 다른 포워드가 나서거나 혹은 뭐 가짜 9번 같은 선수가 나설 때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다만 두 팀 모두가 제가 봤을 때는 실책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맨시티도 여전히 역시 뭐 과르디올라 감독 요구하는 축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고 맨시티도 나름 또 수비진 쪽에 이제 부상자들도 있는데 이제 투레 선수는 물론 이제 벤치로 갈 확률이 높지만은 페르난지뉴, 페르난두 브라질 듀오로 조금은 좀 보수적인 리버풀의 또 최근에 폼을 고려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약간은 병행형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맨시티가 저도 조금 이길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무승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필드가 이 맨시티에게는 좀 위압적인 장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맨시티가 안필드에서 그 분위기와 싸워야 되는 것에 여태까지 좀 극복을 못했던 사례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긴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무승부 정도. 저도 무승부를 사실 네. 조금 무승부의 무게가 좀 가는데 마음이 가는데 뭐 리버풀 승하죠 뭐. 잘하셨어요. 이러다가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워. 네.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안필드에서 이기겠죠 뭐. 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스널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또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순위도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뭐 요즘 승률로 봐도 뭐 별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벤테케 말고 보조 득점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뭐 부상이거나 막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스날에게 좋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도 아스날에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요즘 보면은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쉽게 지는 경기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승부를 하거나 뭐 한 골 차로 따라 붙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혼을 담아서 아스날의 신승. 왜냐하면 지금 리버풀이 스토크전도 그렇고 그 전에 머지사이드 더비도 그렇고 그 우승 후보로 가야 되는 어떤 통과 시험들을 리버풀은 멋지게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아스날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통과 시험 무대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시험을 잘 못 보면 이제 우승 경쟁에서는 낙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모든 것을 담아서 간절한 염원과 함께. 아스날이 그래도 한 골은 이길 거다. 네. 저는 무승부요. 저 무승부요. 저 먼저 했어요 이번에. 19라운드는 무승부가 좀 이게 많을 것 무서운 같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다니까. 저는 이 경기가 그려지는 게 빅샘 세머라데스 감독. 네. 이게 지금 이제 감독 지휘봉 잡고 두 번째 경기인데 타운젠드와 자하가 혼자 몰다가 패스할 타이밍을 놓치고 거기서 재역습을 당해서 오케이. 실점한다. 네, 아스날이 쉽게 이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승부 예측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 팰리스 하나 믿는 구석이 네. 뭐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체적인 에러가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도 탑급으로 많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는 실수가 좀 많은 팀입니다. 뭐 실수에는 각종 실수가 있지만 그래서 뭔가 볼 소유권을 잃거나 하는 경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분명히 많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에게 그래도 희망 아니냐. 이왕이면 이청용 선수가 나와서 좋은 활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팰리스. 다음에 저희가 승부 예측할 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아, 요거 어려워요. 네, 네, 저희 요거 경기 어렵죠. 저 먼저 할까요? 이 경기도 무승부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이제 강등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그 겨울 이적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수혈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버프를 받아서 무승부를 할 것 같아요. 뭐 선수도 아직 안 사는데. 재밌는 뭐.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 그 심리적인 그게 있어요. 네. 아, 우리 그러니까 팀이 돈 쓴대. 네, 우리 팀은 이러면서. 강화될 것이다. 네. 네. 자, 이겨야지 하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딱 무승부. 네. 지금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웨스트햄이 좀 앞서긴 해요. 제이미 바디도 지금 징계로 못 나오고. 근데 이번 라운드가 전 느낌이 이청용도 나올 것 같고 손흥민도 나올 것 같고 오카자키는 또 선발로 나올 것 같고 네. 이 한일 선수들이 무언가 동반 활약을 하는 타이밍 같아요. 이건 그냥 필입니다. 필. 네. 그래서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요즘에 좋고 다시 3백에서 4백으로 바꾼 이후에 또 팀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진행하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파에나 이런 선수들이 원래 2선에서의 왼쪽 중앙 치고 들어가는 역할 분담들이 좀 확실해지면서 모호했던 동선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경기 내용은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무승부 봅니다. 강등권과의 차이가 거의 지금 막 눈앞에 이제 닥쳐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바디 선수가 없기는 하지만 이 경기는 레스터로서는 거의 사직생의 경기가 돼야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불안한 거는 최근에 슬리마니 같은 선수가 폼이 안 좋고 사실 뭐 수비진도 그렇고 마흐레즈 선수도 지금 폼이 별로고 그러니까 레스터는 올 시즌 보면은 뭐 훅스 선수 정도 하나 정도 예외 그냥 드링크 워터로 버티고 드링크 워터나 뭐 그 정도 뭐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팀이 다 못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어떻게 버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웨스트햄이 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웨스트햄이 올 시즌 실점이 대단히 많은 팀이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아주 무실점 경기가 상당히 늘면서 이제 연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안드레 아이유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유 선수가 이제 지난 라운드 골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는 느낌으로는 아이유 선수는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예요. 제 생각에는 레스터의 홈에서의 절박함, 최근 이제 안정세 및 터지기 시작한 아이유, 이제 이 대결인데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다. 저도 그래서 무승부입니다. 예, 저는 1대1 무승부. 이러면 거의 맞추더라고요. 저희가. 그런데 무승부는 사실 맞추기가 오히려 어려운 네.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트햄에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나서 무승부라고 했잖아요. 바꾸실래요? 그러니까 그 바꾸실 수도 있어요. 바꿀까요? 네, 바꾸세요. 저번에도 바꿔서 올킬 했잖아요. 그럼 바꿀게요. 네, 자, 잘하셨어요. 웨스트햄 승리 보겠습니다. 나 잘 정리하세요. 네. 헷갈려 봐 이거 지금. 9경기 연속 올킬려 한번 만들게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장지현 위원님 맨체스터 시티 승, 한의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 리버풀 승리 봤고요. 아스널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는 장지현 위원님, 한의원님 두 분 다 아스널 승리 보셨고요. 저만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 무승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레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 자, 두 분 무승부 보셨고요. 저만 웨스트햄 승리를 봤습니다. 오늘은 장 의원님하고 제가 첫 경기 하나 갈리긴 했는데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네. 2대 1의 대결이 요즘 네.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 이쪽이 항상 네.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뭐지요? 이렇게 필 오는 대로. 네. 자, 다음 주에 결과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2부는 2017년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